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 대법원 1995년 9월 15일 구산의 1667 판결. 요양 신청했는데 불승인한 것을 취소하도록 해달라는 판결입니다.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 사실관계. X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산업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A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다가 작업 중 방광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X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므로 근기법, 산재보험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와 관련된 구출입국관리법 조항이 단속 법규에 불과하므로 소정의 제재와 벌칙이 적용될 뿐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문제된 규정들을 단속 규정은 아니라면서도 효력 규정이라고 보지도 않았다. 즉, 구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입법 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 자격에 관해 규율하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입법 목적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의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김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취업 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해설. 1. 의의. 이 판결은 체류의 불법성이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불법 체류 근로자의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서 이에 대한 확고한 법리가 정착되었다. 2. 체류의 불법 성과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라 하더라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즉 이미 형성된 계약관계 등이 모조리 부정되는 효력 규정인지 아니면 위반 시 벌칙 적용만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 규정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별은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그 입법 취지가 법률 효과를 금지하려는 것이었는지 단순히 그런 행위의 금지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논리 구성은 다르다. 고등법원은 단속 법규에 불과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 퇴거와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인 반면 대법원에서는 단속 규정은 아니지만 취업이라는 사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일 뿐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부인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 또한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위반 사실로 인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당연히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해지 전까지 불법 체류 근로자는 노무 제공 의무를 부담하여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양 당사자가 처벌되고 근로자가 강제 출국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관련 판례. 불법 체류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규정들이 단속 법규에 불과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그러므로 퇴직금 규정이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불법 체류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을 피하려다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가 관리 부장을 통해 도주하도록 지시했고 단속과 피신이 회사에서의 작업 도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얼만큼 허용하느냐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했던 구법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근래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가능 기간이 점차 연장되고 있는데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4. 과제. 불법 체류 근로자의 개별법상 쟁점은 앞서 소개했던 판결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그렇지만 집단법상의 지위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역별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의 반려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심은 불법 체류 근로자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므로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반면 2심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오랫동안 소송 계속 중에 있다. 단체 교섭이 장래를 향해서 근로자의 계속적인 지위를 설정하려는 제도라 본다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견해가 다소 타당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문제된 사건인 만큼 모든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단결권 보장의 의의 측면에서 보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